자,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미디어 커머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. 우리가 한때 SNS 광고를 키면은 맨날 미디어 커머스 광고가 나오고 정말 혜성처럼 이 시장이 반짝 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, 요즘은 광고가 잘 보이지도 않고, 또 얼마 전에는 이노션에서 만든 미디어 커머스 브랜드인 오지랩이라는 브랜드가 오픈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는다, 뭐 그런 소식도 나오더라고. 그래서 왜 혜성처럼 등장한 미디어 커머스는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나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. 자, 첫 번째로는 SNS 광고의 유효성이 굉장히 낮아졌다.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이폰이 업데이트 한번 되면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타겟팅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진 적이 있고, 또 미디어 커머스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SNS 광고 시장에 비슷한 광고를 내보내면서 사용자들의 노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터 광고 효율이 이제 예전만큼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고, 또 미디어 커머스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와 커머스의 합성한 거잖아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에 대한 어떤 본질이나 경쟁력도 중요한데, 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거야. 또 그 와중에 SNS 광고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지. 근데 이제 SNS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약간 몰락하는 그런 느낌의 약간 뉘앙스가 보인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라이브 커머스와 이 D2C 문화가 한몫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미디어 커머스가 결국엔 뭐냐면 제조사들, 그러니까 유망 제조사들이 만든 루키 아이템 같은 게 있어. 근데 이들은 마케팅 역량이 없어.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 이 제품을 소싱을 해서 야, 우리가 마케팅 브랜딩 해줄게라고 해서 파는 게 미디어 커머스의 기본 이제 구조라는 거지. 근데 요즘에는 유통의 흐름 자체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고객과 만나는 D2C가 이제 유행이잖아, D2C. 그리고 이 D2C가 가장 잘 표현되는 어떤 수단 자체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을 해. 예전엔 라이브 커머스 하면 되게 어렵게 느꼈지만, 요즘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, 예전처럼 이 중간 유통이나 브랜딩, 마케팅을 담당했던 미디어 커머스 기업을 거치지 않고도 제조사들이 직접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미디어 커머스의 역할론 자체가 많이 좀 낮아졌다, 존재감이 낮아졌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제품 품질하고 마케팅이 과다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.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뭔가 제품을 산다라는 거는 포장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제품의 본질적인 품질, 그리고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. 근데 과도한 마케팅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면서, 야, 이제 SNS에서 뭐 사면 안 되겠더라, 믿고 거르는 SNS템,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는 거지.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1년 현재 내가 베개를 새로 살 일이 있어.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마약 베개를 1순위에 넣어? 아니면 후보 대상에도 넣을까?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. 또 매트리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SNS 매트리스보다는 그래도 좀 브랜드가 좀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, 지난 영상에서 내가 이제 자세 교정 의자, 커블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했었지.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이나믹하게 바꿔줄 것 같고 이랬던 제품들이었는데,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실망감이 더 컸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커머스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망가지면서 불신의 영역으로 많이 접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. 근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미디어 커머스로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이제 기업도 있는데, 바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지. 에코마케팅에서는 총 세 가지 아이템을 성공을 시켰어.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는 클럭이라고 하는 작은, 여기 붙이는 안마기 알지?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여름에 선전 많이 했었던 몽지 매트리스, 그리고 세 번째가 여성분들 그 손톱에 붙이는 오호라라는 네일까지 성공을 전부 다 시켰다는 거야. 근데 이렇게 성공을 시키게 된 원인은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 정도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야. 첫 번째로는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 다른 많은 광고주들의 어떤 캠페인을 수행을 하면서 집약된 노하우가 있잖아, 노하우. 그 노하우를 자신의 어떤 제품에 적용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, 두 번째로는 에코마케팅이 굉장히 규모가 커.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자본력으로 좀 규모감 있는 그런 마케팅 캠페인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효용을 볼 수가 있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, 뭐냐면 에코는 그 데일리 앵코라고 하는 그 제품을 이렇게 소싱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직접 인수를 했어.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실제 시장 분석과 조사를 엄청 철저하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제품 보면은 그냥 만든 것 같지만 각각의 마케팅 포인트가 있거든.
첫 번째 이제 클럭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안마기잖아요.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안마기를 손에 들고 막 하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를 해소를 해준 게,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 준 게 바로 이제 클럭의 세일즈 포인트였고, 두 번째로 이제 몽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침대 사용하던 그 침대가 약간 뭐 꺼지거나 오래됐을 때 새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그냥 사서 그 위에 깔으세요. 그 위에 약간 얹혀서 쓰시기만 하면 예전처럼 쿠션감이 회복됩니다 라는 포인트가 있었고, 이 오라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이제 네일 받으러 네일샵 가려면은 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는 걸 집에서 편하게 해라,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니치 마켓을 정확하게 꼬집어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서서 뭐 노하우나 자본력 다 중요한데 시장을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지. 근데 대부분의 미디어 커머스 기업들이 제2의 제3의 에코 그리고 뭐 블랭크를 꿈꾸면서 진입을 했지만, 뭐 너도 나도 잘 되는 거 뭐 절소 샤워기 이거 요즘 잘 팔린다니까 그거 뭐 100개 만들면 사실 그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뭐 아이디어 상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필요로 하고 좀 많이 불편해하던 그런 부분을 해결해준 제품들이 그래도 비교적 성공을 했다.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교훈도 뭐다?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야, 본질. 얼마 전에 내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, 진용진님 채널에서 모든 음식을 튀기면 맛있다고 하니까 취두부를 튀겨도 맛있을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. 그래서 튀겨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맛이 없었다라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쓰레기를 가지고 포장을 잘해봤자 실제 고객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중에 다 탄로가 나는 거고, 본질이 구린 거는 사실 포장한다라고 해서 구린 건 마찬가지다. 그래서 어떤 얄팍한 이런 유행이라든지 흐름에 편승할 생각 좀 제발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경쟁력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정리하고 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